사람들에게 잘해주는데도 마음이 점점 더 메말라 간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돕고 돌아서면 뿌듯하기보다는 이상하게 허전하고 때로는 서운함이 남는 경험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거나 당연하다는 태도일 때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집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일은 가까운 사람보다 오히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앞에서 더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살아갈수록 착하게 살수록 더 지치는 걸까요? 중년이 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 나이쯤 오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쉽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괜히 마음이 쓰여 손해를 감수합니다. 가족에게는 차갑게 굴면서도 바깥 사람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친절합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선함보다 불안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해서 찾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면서도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그 안에 작은 기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 나를 좋게 봐주길 바라는 마음,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내가 너무 나섰나? 왜 나는 늘 이런 역할일까? 이렇게 마음은 안으로 무너집니다. 특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인연의 깊이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이런 상처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조금씩 밀어내면서까지 친절을 선택합니다. 이때 친절은 이미 자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소모하는 행위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위한 마음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해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비와 희생을 혼동합니다. 희생은 언젠가 보상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 기대는 반드시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고 상황은 언제든 달라집니다. 오늘 고마워하던 사람도 내일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덜 상처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친절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거절했을 때 생길 불안 때문에 선택한 것인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패턴의 인간관계 속에서 지치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최근에 누군가에게 했던 친절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마음이 편안했는지 아니면 어딘가 조급하고 불안했는지, 만약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면 그 친절은 이미 나를 떠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인연이 깊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나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진짜 인연은 남습니다. 그리고 남지 않는 인연은 아무리 애써도 결국 흘러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자비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인간관계에서의 숨막힘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미덕이라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양보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면 그 자체로 옳은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행동의 모양이 아니라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합니다. 같은 친절이라도 마음의 출발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와 나를 동시에 살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많은 친절은 사실 자비가 아니라 집착에 가깝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집착,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는 집착, 나를 나쁘게 보지 않길 바라는 집착. 이 집착이 섞이는 순간 친절은 무거워집니다. 중년이 되면은 이 집착은 더 교묘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사람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웬만한 일은 참고 넘어가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피곤하면서도 겉으로는 더 잘해주려고 애씁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건 다 이해해서 하는 거야, 내가 어른이니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를 선에 대한 집착이라고 봅니다. 선해 보이는 행동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얽힙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왜 이렇게 서운할까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 서운함은 자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대에서 나옵니다. 부처는 어떤 행동도 집착과 함께 하면 곧바로 괴로움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잘해주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은 자비에 가깝고, 잘해주고 나서 마음이 복잡하면 그것은 이미 집착이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거절하면 미안해질 것 같아 받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친절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내 마음은 계속 불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 나만 이런 부탁을 들어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순간부터 그 친절은 나를 괴롭히는 씨앗이 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친절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자비에는 강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비는 자연스럽고 그 뒤에 아무런 계산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 집착에서 나온 친절은 항상 뒤끝이 남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비교가 시작됩니다. 중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지혜는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베푸는 것,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자비입니다. 우리는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기보다 이 선택이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평온이 없는 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서 누가 진짜 인연이고 누가 아직 인연이 아닌지를 중년의 삶이라는 자리에서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사람이지 다 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같은 무게로 마음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에너지는 줄어들고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수는
자연스럽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연의 깊이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 부르지만 그 인연의 농도는 제각각 다릅니다. 스쳐가는 인연이 있고 잠시 머무는 인연이 있으며 오랜 시간 함께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구분을 마음속에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중년에 많은 사람들은 인연이 얕은 사람에게도 깊은 마음을 씁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 이웃, 오래 알았지만 마음을 나눈 적은 없는 지인, 겉으로는 자주 마주치고 웃으며 인사하지만 속마음까지 나눈 적은 없는 관계들입니다. 이런 관계는 불교적으로 보면은 아직 깊은 인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에게 가족처럼 마음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아직 깊어지지 않은 관계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이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붙잡는 방식으로 친절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인연이 깊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대를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 나를 좀 다르게 봐주겠지. 이 정도 도왔으니 관계가 조금은 깊어지겠지. 이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상대를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왜? 나는 늘 이런 사람을 만나지. 왜 내 진심은 가볍게 여겨질까? 이 질문은 마음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관계 자체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을 앞당기려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려 하면 맛이 없을 뿐 아니라 나무에도 상처가 납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공감, 반복된 신뢰가 쌓이기 전에는 깊은 인연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건너뛰려 할수록 마음만 다칩니다. 중년의 삶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사람인가를 빨리 가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까지 내 마음을 써도 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온도를 유지하려 하면 결국 내 마음이 먼저 식어버립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주 다투고 상처도 주지만 완전히 등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인연에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늘 웃으며 만나지만 조금만 선을 넘으면 마음이 금세 피곤해집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무리해서 넓히지 말고 자연스럽게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인연은 관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오갈 때 이어집니다. 그 진심은 억지 친절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인연인가? 깊은 마음을 나눌 준비가 된 인연인가? 아니면 아직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편한 인연인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괜히 잘해주고 돌아서서 허전해지는 일이 줄어들고 내 마음을 어디까지 써야 할지도 분명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들, 끊임없이 비교하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마음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중년이 되면은 이런 마음은 더 조용하고 깊숙하게 작동합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늘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 정도일까? 우리가 사람에게 잘해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그 친절 안에 비교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배려했는데 상대는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길까. 이 생각이 반복되면은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분별심이라고 부릅니다. 분별심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전에 이미 나와 남을 나누어 놓습니다. 중년의 인간관계에서 분별심은 종종 통제 욕구와 함께 나타납니다. 상대를 직접 지배하려는 마음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한 만큼 관계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서운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뿌리는 상대가 아니라 통제하고 싶었던 내 마음에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 문제는 자주 드러납니다. 자녀에게 해준 것들을 떠올리며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을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배우자에게 참아온 시간들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기대와 비교가 깊이 섞여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대부분 생각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장면을 떠올리며 같은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는 것. 그 생각은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서 감정만 소모시킵니다. 사람에게 잘해주고 돌아서서 계속 그 장면을 떠올린다면 이미 마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인연이 깊지 않은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더 큰 피로를 낳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준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써 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이때 관계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험장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은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상대의 반응,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이 쌓이면 결국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피로로 바뀝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흐름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관계에서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불교가 말하는 내려놓으면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는 연습, 통제하려 들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한 행동은 거기서 끝내고 결과는 상대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친절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왜 인정받고 싶은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기대가 왜 자주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사람의 마음이 가진 무상함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순간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쁘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 속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집니다. 특히 중년의 삶에서는 이 기대가 더 조용하고 깊게 자리 잡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에 더 오래 마음을 괴롭힙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진리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으며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고마워하던 사람도 내일은 그 마음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상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고 나면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은근히 믿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으니 너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대. 이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배신당했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배신이 아니라 변화일 뿐입니다. 중년의 인간관계에서 자주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떠올리며 왜 지금의 나는 외로운가를 묻는 마음입니다. 그때 나는 분명 진심이었는데 왜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 질문은 스스로를 더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이 괴로움의 뿌리는 그때의 진심이 아니라 지금의 기대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과거의 공덕을 현재의 대가로 요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행은 그 순간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미래를 담보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장부를 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얼마나 참아왔는지, 이 장부가 쌓일수록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인연이 변하면 관계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이 흐름을 거부할수록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중년이 되면 특히 과거에 대한 회상이 잦아집니다. 그 시절엔 그래도 사람이 많았지, 그때는 이렇게 혼자라는 느낌은 아니었지. 이 비교는 현재를 더 쓸쓸하게 만듭니다. 불교는 이런 비교 또한 집착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지나간 인연에 머무를수록 지금의 인연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상대를 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덜 괴롭히게 됩니다.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며 서운함이 남아있다면 그 서운함 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고마워해 주길 바랬는지, 기억해 주길 바랬는지,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랬는지, 그 기대를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편안해진다고.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무상한 관계 속에서 왜 유독 낯선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받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말과 태도는 아주 가까운 사람보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의 말에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인연이 깊지 않은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에는 쉽게 흔들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관계의 거리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들은 관계를 더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paradoxically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 무난하게 넘어가야 한다는 태도,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다는 배려,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우리는 인연이 얕은 사람 앞에서 오히려 더 긴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외양으로 향한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에 대한 집착, 관계의 표면을 유지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집착은 자연스러운 친절을 넘어 스스로를 억누르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삼키고 불편함을 참으며 내 감정을 뒤로 미룹니다. 이때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인연이 깊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오래 보지 않습니다. 한두 장면, 한두 태도만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완벽해 보이려 애씁니다. 이 노력은 관계를 깊게 만들기보다는 나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피로가 어느 순간
작은 상처로 터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업무상 도움을 주고도 당연하다는 반응을 받을 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고마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쓴 마음의 크기만큼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지만 사실 더 아픈 것은 나 자신의 기대입니다. 불교는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인연의 깊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 여유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다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특히 이 경계가 중요해집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회복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그 대가로 마음의 안정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어긋날 때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상처는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입니다. 상대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 믿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연이 얕은 사람에게 깊은 마음을 쓰면 그 불균형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낯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풀 기회가 있지만 인연이 깊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감정이 남고 그 감정이 오래 머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은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진다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로 마음을 쓰려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길입니다. 중년의 지혜는 선택에 있습니다. 누구에게까지 마음을 써도 되는지, 어디까지가 나의 책임이고 어디부터는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집니다.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정말로 깊은 인연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거리를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계였는지, 이 질문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덜 아파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실제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현실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려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념 혹은 마음을 바로 보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정념은 특별한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길러집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려는 순간 그 마음을 잠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부탁을 받는 순간이 자주 옵니다. 도와달라는 말, 대신해달라는 요청, 이해해달라는 눈빛. 이때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이 반사적인 친절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정념은 이 반사 사이에 작은 멈춤을 만드는 일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아주 짧은 순간 숨을 고르는 것. 이 멈춤은 상대를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짧은 멈춤이 업의 흐름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 멈춤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도움은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거절했을 때 생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선택인가? 이 질문에 정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정념이 없는 친절은 쉽게 희생으로 변합니다. 희생은 처음에는 의미 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계산이 생깁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마음은 이미 괴로움에 들어섰습니다. 반대로 정념이 있는 친절은 가볍습니다. 해줄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서도 마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이 차이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는 이 정념이 특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회복은 느리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친절은 삶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불교는 늘 말합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온전해진다고. 정념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관계를 붙잡고 싶은 두려움인지, 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신기한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받아들였던 부탁이 이제는 잠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은 이전보다 훨씬 덜 후회스럽습니다. 거절했을 때도 마음이 덜 불안하고 도와주었을 때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중심이 생긴 상태라고 말합니다. 중심이 생기면은 사람들의 반응에 덜 휘둘립니다. 누가 고마워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정념은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반사적으로 대답하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를 자책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 이 지점에서는 연습 중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중년의 삶에서 가장 큰 수행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정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정념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실천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에게 잘해주고 난 뒤 마음이 불편해질 때 우리는 보통 상황이나 상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순간을 아주 중요한 수행의 기회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 속에 내 마음의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실천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 숨을 3번 고르는 것입니다. 부탁을 받거나 누군가를 도와야 할 상황이 왔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숨을 천천히 3번 들이마셨다가 내쉽니다. 이 호흡은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마음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숨을 고르는 동안 몸의 긴장을 느껴보십시오. 어깨가 올라가 있는지 가슴이 답답한지 이 몸의 반응은 지금 내가 편안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마음속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상대가 실망할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나를 나쁘게 볼까봐.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친절은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후회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실천은 가능한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도한 선행은 오히려 업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 에너지, 마음의 범위를 넘어서면은 그 선행은 나를 해칩니다. 가능한 만큼만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하는 순간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전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실천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중년의 삶에서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예전에는 부탁을 받고 나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제는 짧은 순간의 점검으로 불필요한 괴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와주지 못했을 때도 이유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도움을 준 뒤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 주었다면 그 순간으로 끝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기억해 주길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의 시작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배필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괴로움은 이미 지나간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이 생각의 반복은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서 마음만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실천의 마지막은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의 몸에 주의를 돌려보십시오.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 호흡의 움직임, 이 단순한 전환만으로도 생각의 힘은 약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현재로 돌아온다고 표현합니다. 이 실천들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무리해서 잘해주는 일이 줄어들고 정말로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에만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관계의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마음의 평온은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는 잘 안 됐어도 오늘 한번 멈춰 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서서히 바뀝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연습이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과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종종 바깥을 더 살피게 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중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마음을 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잠시 말이 없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의 깊이에 따라 마음의 온도를 달리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무게로 마음을 쓰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 지켜야 할 관계의 중심에는 가족과 나 자신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인연의 뿌리가 깊은 관계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완전히 등을 돌리기 어렵고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 이런 관계에 마음을 덜 쓰고 바깥 사람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은 흔히 중년의 함정이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배우자로서 상대에게 충분히 마음을 쓰지 못한 채 사회적 관계에서 인정받으려 애쓰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친절하지만 집에서는 말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이때 불교는 묻습니다. 지금의 친절은 도피인가? 아니면 진짜 자비인가? 자비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쉽게 기대하고 쉽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해지고 차라리 바깥이 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관계의 순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 중년의 삶에서는 나 자신 또한 중요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인색합니다. 쉬어야 할 때도 참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며 계속 버텨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먼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자비는 쉽게 고갈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자비는 이기심과 다릅니다. 내 상태를 정확히 알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 이 인정이 있어야 관계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지 말고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기보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한번 보는 것. 이 짧은 멈춤이 관계의 긴장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가족에게 베푼 것에 대해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는 더 크고 상처는 더 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또한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묶어두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관계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에 마음을 쓸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분명해질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가장 먼저 향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쓰지 못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려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관계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삶 전체가 어떻게 가벼워지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노년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중년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은 사람들은 하나의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모든 사람과 끝까지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것.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허무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부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인연의 흐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 비로소 손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차갑게 여깁니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입니다. 상대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상처를 덜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연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자연스러움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늘 긴장을 낳고 그 긴장은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반면 인연을 인정하고 놓아주면 마음은 놀라울 만큼 평온해집니다. 사람에게 잘해주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잘해주면서 스스로를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비에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은 나를 해치지 않는 선입니다. 이 기준이 서지 않으면 선의는 곧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불교는 늘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붙들지도 말고 너무 밀어내지도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쓰지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닿지도 않는 태도, 이 균형이 삶을 안정시킵니다. 중년의 삶에서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만 남아도 삶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 외의 관계는 흘러가도록 두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삶에 오래 머물 인연인지 아니면은 잠시 스쳐가는 인연인지 그 판단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부담이 없는 사람, 그런 인연 몇 명이면 인생은 이미 충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괴롭혀왔던 관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관계를 당장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관계에 쏟고 있던 마음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지키는 친절, 나를 살리는 자비, 그것이 결국 가장 오래 남는 삶의 태도입니다.